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표현의 세 가지 표현, 즉 자기 표현, 비자기 표현, 또 공격적 표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기 표현이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정서적으로 정직하게 직접 표현하면서 인간적 권리를 유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기 향상적이고 확신감이 있으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비자기 표현은 자신의 욕구나 권리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자기 부정적 방식이고, 타인에게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며 불안과 자기에 대한 실망과 뒤늦은 분노를 느끼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안달, 초조, 동정을 느끼거나 연민이나 넌저리가 나게 하며 결국 바라는 목표를 못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공격적 표현은 정서적으로 정직하지만 누군가를 희생하여 욕구나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적의, 과잉 반응 및 타인을 멸시하거나 창피를 주면서 당당한 우월감을 느끼지만 분노하고 나중에 죄의식을 느끼며 다른 사람은 분노나 원망, 복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타인을 희생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했죠. 오늘은 다음에 23가지 개인적 상황으로 구성된 변별 검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자기 표현인지 비자기 표현인지 공격적 표현인지를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상황, 남편이 그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말하기가 거북한 모양이군요. 당신이 내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표현은 자기 표현이죠. 두 번째 상황, 친구와 전화로 한참 동안 통화를 했고 이제는 통화를 끊고 싶을 때 듣고 있던 친구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부엌에서 저녁밥이 타고 있으니 전화를 끊어야겠어. 괜찮겠지? 이것도 자기 표현이죠. 세 번째 상황, 어떤 맹인이 가까이 와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꼭 물건을 사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절대로 안 사요. 는 공격적 표현이네요. 네 번째 상황, 기혼자가 미혼인 당신에게 간혹 데이트를 요청합니다. 나하고 단 한 번만 점심 먹으러 나간 데서 뭐가 나쁘다고 그러지? 자, 그러지 말고 나가지. 그때 저는 평범한 관계가 좋아요.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하는 둘만의 관계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것은 자기 표현이네요. 다섯 번째 상황, 이번 명절에 특별히 입으려고 세탁소에 맡긴 양복을 찾으러 갔는데 구멍 난 걸 발견하고 말하기를, 그 옷은 오늘 저녁에 입어야 하는데 당신은 좀 책임있게 일을 못하겠어? 공격적 표현이죠. 여섯 번째 상황, 친구가 이번 특별한 파티에 오기로 약속해놓고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화로 몇 분간 사교적인 대화를 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번 초대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구나. 내가 없어서 기분이 섭섭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는 자기 표현이죠. 일곱 번째 상황, 7인의 남자와 1명의 여자로 구성된 어떤 모임에서 회장이 여자인 당신에게 선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싫어요.
단지 내가 유일한 여자라고 해서 서무가 되는 것에는 진절머리가 나요. 는 네, 공격적 표현이죠. 8번째 상황. 당신이 팀 티칭에 가담했는데 사실은 계획, 교수, 토론, 평가를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은 우리가 팀 티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을 좀 바꾸도록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라고 했으면 네, 자기 표현이죠. 9번째 상황. 학생이 수업 시간에 3번째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 강의가 시작될 때 안 오면 강의 일부를 다시 되풀이해야 하니 그것이 번거롭다. 내가 늦은 것이 나한테는 불편하다. 고 했으면 이것은 자기 표현이네요. 10번째 상황. 당신이 옛날에 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이젠 그에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또 데이트를 요청할 때 그때 당신의 반응이 전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이번 토요일 저녁은 시간이 없겠어요. 했다면 자기 표현이죠. 11번째 상황. 학교 도서관에서 당신께 연락이 오기를 빌려간 적도 없는 책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당신이 기록을 좀 똑바로 해둬야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공격적 표현이죠. 12번째 상황. 부모가 어린이들이 그들 방을 치우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너희는 하여간에 형편없구나. 애비 노릇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자식은 절대로 안 낳았을 것이다. 라고 반응했다면 공격적 표현이죠. 13번째 상황. 방을 같이 쓰는 형제나 친구가 습관적으로 방을 어지러 놓을 때 너는 언제나 어질게만 해. 그러니까 우리 방이 이 모양이지? 라고 반응했다면 네, 공격적 표현이네요. 14번째 상황. 상사가 방금 당신이 한 일로 꾸짖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당신 말씀도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단점을 말해줄 때 인신 공격을 하지 않고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는 자기 표현이네요. 15번째 상황. 친지가 당신 카메라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신 돌았어? 나는 카메라를 누구한테도 안 빌려줘요. 했다면 공격적 표현이죠. 16번째 상황. 2층 사는 사람이 전축을 크게 틀고 있어 신경질이 납니다. 그때 여보세요. 당신 전축 소리가 커서 나를 방해합니다. 소리를 줄여주시겠어요? 하고 말했다면 자기 표현이죠. 17번째 상황. 방학 때 같이 여행을 하기로 한 친구가 돌연히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곤란하면서도 내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은 비자기 표현이죠. 18번째 상황. 당신은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를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으로 정해놓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때 월요일 4시라고요? 예, 좋아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좋을 때죠? 라고 반응했다면 비자기 표현이네요. 19번째 상황. 아내가 말을 잃고 침묵만 지킵니다. 그때 당신이 또 묵비권이야? 말 한마디 하면 누가 죽이나? 고 했다면 공격적 표현이죠. 20번째 상황. 남편이 당신 친구 앞에서 당신 외모를 헐뜯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외모를 헐뜯으면 정말 나는 속이 상해요. 할 말이 있거든 제발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얘기해 주세요. 했다면 자기 표현이네요. 21번째 상황. 친구가 항상 당신 외출복을 빌려가는데 지난번에 그가 옷에 담배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또다시 옷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외출복은 더 이상 안 되겠어. 지난번에 빌려줄 때
내가 담배구멍을 내가지고 돌려보냈더구나 했으면 네, 자기 표현이고요. 22번째 상황. 당신이 어느 서클의 부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정말 미안해. 그 부장을 할 여유가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 라고 반응했다면 자기 표현이죠. 마지막 23번째 상황. 적은 돈을 항상 빌려가고 갚지 않는 친구가 또 얼마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오늘 나 점심 사 먹을 돈밖에 없는데 라고 말했다면 비자기 표현이네요. 네, 약간 혼돈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 표현과 비자기 표현 또 공격적 표현을 구별할 수 있겠죠? 자기 표현을 해야 바람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데 비자기 표현이나 공격적 표현을 자주 썼던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비자기 표현과 공격적 표현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